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원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일입니다. 네, 새벽 1시 정도 됐고요. 10월 31일 날 코롱생명과 KLS 2031 임상시험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뭘 굳이 7시 넘어서 냈을까? 그냥 내일 아침에 내지. 내일 아침에 좀 내지. 장 시작 전에. 아니면 좀 일찍 해서 한 6시 전에 좀 내지. 시간에 좀 반영 좀 되게. 장중에 내는 방법은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수령 받자마자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령 받고 그다음에 거래소에 이제 내기 전까지 거래소에 낼 때 이제 문구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래소에 전부 이제 검사 맡아야 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었다면 좀 조정했으면 어떨까? 그 정도 좀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이제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롱생명과학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요렇게 지금 임상시험 중간 결과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IR 자료가 예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여기 나온 게 거의 우리가 지금 뉴스로 보고 있는 것과 이제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회사에서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단은 KLS 2031 요천추 신경근병증으로 기인한 중등 중증 통증 PINRS 4에서 9 등급까지라고 합니다. 이게 PINRS가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0에서 10까지 숫자로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고 0은 아무런 통증이 없고 10은 최악의 통증을 의미하고 4에서 9는 다소 아픈 정도라고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라 그래야 되나? 인공지능 맞나요? 그 친구가 챗 GPT가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이거를 이제 설문이 거의 그 주된 부분인 것 같아요. 측정하는 방법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이 병이 뭔가 척추의 하부 부위에서 발생하는 신경근병증입니다. 이 질환은 디스크와 같은 요추 추간판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경근이 만성적으로 손상되어 말초에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을 신경근병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방사통, 팔이나 다리 끝으로 펼쳐지는 통증을 말하는데 통증에 해당하는 신경 분절에 따라 퍼지는 현상을 보이고 진단은 엑스레이 검사랑 MRI로 하고요. 근전도 검사를 통해 손상된 신경근의 위치와 손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물리치료, 진통제, 근육이완제, 비스트레드로성 소염제, 경막의 신경차단술, 후관절 주사, 고주파 신경근 차단술, 단기간 침상 안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대장관, 방광 기능의 손실과 같은 신경계 이상 징후가 동반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그 척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 이제 이것저것 이제 조합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회사에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본다면 제가 이제 말한 부분이 좀 틀렸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디스크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척추인 거죠. 요런 게 이제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우리의 이제 척추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척추를 구성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디스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척수가 있고, 여기 이제 신경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고, 이건 이제 뼈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신경으로 뻗어나가는 데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게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밀려 나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이 이제 여기서 생긴 문제가 이 허리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통해서 이제
하지부, 그러니까 다리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천주 신경병증으로 기인한 중증 통증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거를 이제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관련 영상, 그러니까 지금 그 요추 신경병증이랑 정확하게 관련 있는 사진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게 다 또 영어잖아. 제가 잘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 여기가 아까 이제 그 신경 지나가는 공간이거든요. 얘가 신경, 이거를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뭐라고 천공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런 데가 이렇게 디스크가 밀려나가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심각한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좀 큰가? 뭐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큰 시장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정도인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아까 아픈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4에서 9가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제가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같이 또 참을성이 또 크고 평소에 좀 아파도 그냥 뭐 그런 갑다 하고 사는 사람들의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지 막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요게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 여기 부분을 이제 디스크가 누르면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하지부 쪽에 관련된 것 같아요. 요것도 만약에 제가 틀렸다 그러면 회사에서 좀 저한테 연락을 주거나 해서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이 뉴스는 이제 더 벨에서 나온 겁니다. 질환 중 요총골, 요골과 청골, 신경근 병증 통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혁신 신약, 퍼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특히 이 약물은 기존 신경병증 통증 치료 방식과는 달리 특허를 받은 유전자 조합을 이용한 주사요법입니다. 두 개의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전달체 AAV 벡터에 GAD65랑 IL10이랑 그 다음에 GDNF 요거 세 개의 치료 유전자를 탑재해가지고 GAD65는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억제하고, 두 번째 전달체에는 GDNF와 IL10 유전자를 탑재해서 손상된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는 기전을 한대요. 세 개의 유전자 조합을 통한 상승 효과로 진통뿐만 아니라 통증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비임상을 통해서 밝혀냈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코롱생명과학이 국내에 특허를 이제 등록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인도에 이제 특허를 냈다고 이제 나와 있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통증 치료용 조성물 해가지고 한국 EP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EU 얘기하는 건가? 미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홍콩, 인도, 지금 브라질, 미국, 중국, 홍콩, 그 다음에 홍콩에 또 내고 있네요. 여기 등록이 돼 있다고 여기다 써놓고. 그다음에 통증 완화 또는 치료용 조성물로 또 러시아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UAE, 인도, 칠레, 캐나다. 신경기관 조직으로 생물학적 분자를 전달하는 방식 미국. 퇴행성 뇌질환 치료용 조성물 한국이랑 이제 PCT 이렇게 내고 있고,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인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못 찾아봤고, 그래서 좀 요렇게 이제 특허를 내고 있고, 얼마 전 뉴스에 이제 인도에 이제 냈다는 뉴스 여러분도 전부 확인하셨죠? 뭐 제가 따로 또 보여드려야 되나? 안 보여드려도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KRS 2031은 1회 국소주사 시술 방식으로 진통 효능이 장기간 지속되고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개발됐고요. 기존 시판된 치료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정상인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일반적인 자극을 줬을 때 환자들의 경우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감각신경계 질환이라고 하고요.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통증이며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해당 병증의 주된 치료자는 진통제 계열의 지속적
효과 및 근원적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최종 진통제로 주로 쓰이는 아편 계열의 약 오피오이드는 마약성을 가지고 있어 미국 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매우 높은 질환이라고 더 벨에서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다시 넣고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아예 근원 치료약이 없어서 맨날 진통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엄청난 약인 거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GAD65, 글루탐산 데카르복실라제 65, 인터루킨 10, 그 다음에 신경악교 세포 유래 신경형 인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세 개를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에 이제 탑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1대1로 비율로 배합을 한다는 거니까 요것도 넣고 요것도 넣은 거를 합친 거를 이제 주사로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가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나온 건 1차 목적 관련된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안정성과 내약성 평가.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이거 맞았는데 사람이 많이 아프냐 안 아프냐 뭐 요 정도만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총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됐고,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뭐 통증 지수가 6이었는데 뭐 4로 줄어들었다, 뭐 3으로 줄어들었다, 뭐 요런 거, 9였는데 뭐 7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이 이제 고용량일 때 이제 특히 이제 그 효과가 잘 나온 것으로 지금 뉴스상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결과를 봐야 되겠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천주 신경병 특성으로 인한 신경병 특성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단일 상승 용량의 KLS20은 경추관공 경막의 주사로 이제 주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가 이제 그 경추관공, 이제 추관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추관공. 그래서 여기가 추관공인데 여기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그 신경을 이제 막는 뭐 어떤 거기서 이제 사진 따온 건데,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좀 비슷한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가져왔고요. 근데 요추가 이제 아픈 건데 주사는 이제 경추에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뭐 이제 잘 의사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요추가 아프니까 요추에다가 놓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요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아픈 게, 이게 이제 아픈 신호 전달을 목을 통해 가지고 머리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뭐 발끝이 아프다거나 손끝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어쨌든 통해 가지고 경추로 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중간에다가 초음파로,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주사를 놓는 형식이 일반적이라고 해서 그냥 사진을 좀 따왔습니다. 이건 뭐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나? 뭐 그런 관련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죠? 결국엔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런 식으로 여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 천공이라고 하는 거 맞나? 추관공이라고 하는 데에 여기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여기 다리 쪽에 문제가 오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아픈 통증이 목을 통해서 이제 머리로 갈 텐데, 그 머리로 가는 부분에서 요런 식으로 약을 주입해가지고 이제 좀 치료한다기보다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게 맞습니다. 부작용이 이제 나왔는데 2명이 이제 부작용이 나왔죠. 그래서 알라닌 아미노트랜스러퍼라제, ALT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한 명의 수치가 높아졌고, 한 명은 뭐 두통과 다항증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큰 거 같지는 않고, 이 부분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 이거 이제 2주 안에 회복됐다고 나와서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다, 요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 18명이 맞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좀 환자들을 놓친 거죠.
페일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이제 확인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피값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피값은 안 나왔지만 고용량인 사람들에게서 이제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니까, 다음에 이제 지금 1A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상을 만약에 가게 되면 한 몇십 명 정도 하게 될 거고, 요걸 또 2년짜리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 이제 상승이 관찰되는데, 요게 이제 뭔가 몰라가지고 또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간세포와 심장근육 등에서 발견되는 효소인데, 일반적으로 ALT 수치가 높아지면 간세포의 손상이나 염증을 나타내며, 이는 급성 간염, 만성 간질환, 지방간,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낮추는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금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단기간에 높아졌다가 이제 정상 수치로 온 거라면은 큰 어떤 뭐 이렇게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급성 A형 간염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푹 쉬고 잘 먹고 그냥 뻗어 있으면 되긴 됐거든요. 이제 그거랑 이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2주 내에 정상 수치로 들어왔다는 얘기 보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게 어려워서 회사 측에서 이렇게 IR 자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거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그런 가령 뭐 이런 신경병증증 환자들이 어떤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이 막기 위해서 경추강공, 그러니까 견추강공이라 써놓고 이게 그러니까는 제 생각으로는 요추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경추에 놓는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쓰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일반 주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내용들을 좀 풀어서 좀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뉴스 나온 거 좀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향후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가령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를 받아보면 좋은 뉴스인 건 맞죠. 후원 뭐 완화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공시의 내용하고 뭐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한마디가 이제 들어간 건데, 부족한 의료계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번 결과를 기본으로 향후 후기 권장 용량 선정 및 전임상을 수행하고 있다. 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KRS 203만 하는 신경병증 통증치료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계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며, 시장 규모는 약 뭐 몇억 원 정도, 몇 조 정도이다. 전 세계 몇 조 정도로 보고 있다.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후기 임상을 위한 권장 용량 선정 및 후속 임상 개발과 함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전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와 뭐 에로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라도 이제 한 문장 써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뭐 언론 플레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뭐 이제 가령 뭐 우리가 이제 항상 실적만 보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같은 걸 좀 씹어줄 수는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인 거고, 가령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회사에서 이제 홍보에서 아마 언론 배포 자료를 이제 뽑아서 낼 텐데, 물론 뭐 잘 신경 쓰기가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여기 뭐 알라닌 아미트로제 수치가 높아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령 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간에 관련된 부분인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크게 뭐 문제가 없었고, 뭐 두통과 다한증은 뭐 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서, 이거 뭐 알라닌 아미트로제 수치가 높아졌지만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가령 뭐 이게 높아지면 조금 피곤하다거나 뭐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뭐 그게 심하지 않아서 2주 안에 회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제 고용량 투여한 환자군에서 뚜렷한 진통 완화 효과를 관찰했다는 얘기면은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좀 되겠죠. 그래서 좀 향후 계획이라든가 뭐 요런 부분들이 같이 좀 나왔다고 한다면 조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코롱생명과학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의 기준봉은 이봉입니다. 2020년 4월 달에 나왔던 봉이 기준봉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점하고 여기 고점이 여기입니다. 52,000원하고 16,000원. 이 사이에 그냥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벗어나기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 사이에서 이제 놀다가 언젠가 올라갈 건데, 지금 보시면 6개월 선, 12개월 선, 24개월 선, 48개월 선, 60개월 선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면 새로운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격 라인하고 그 다음에 요런 라인들 있잖아요. 여기 27,500원짜리 요렇게 이제 똑 떨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좀 이슈가 있어야 되고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일 이 뉴스 가지고 아침부터 상한가 가거나 그런 건 좀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파급력 있게 뭐 뉴스가 나왔거나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파급력을 가지려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뉴스에 first in class 뭐 이런 문구가 또 하나 또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시장에서 그 뉴스를 보고 좀 기대감이 들 수 있는 문구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되게 건조하게 써져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홍보자료 좀 낼 때 좀 그런 것 좀 신경 썼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여기에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진입할 수 있는 신약이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신뢰를 잃었던 부분도 있어서 뭐 안 될 수도 뭐 그렇죠. 뭐 그거를 이제 뭐 거래소에서 이제 뭐 문구를 넣지 말라 뭐 이랬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뭐 조금 떴다가도 그냥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기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면, 오늘 이제 보시면 하락이 코스닥 경우에 1200 종목, 그 다음에 코스피 경우에는 644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또 조금 늘었죠. 17조 정도 되는데 정말 이제 많이 줄어서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개인이 사고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뭐 안 봐도 뻔한 뻔짜지만 별로 안 좋아요. 지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제가 이걸 잘못 썼나요? 맞는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이 양운이라 그러죠. 일목균형표상의 양운을 이제 하방으로 밑으로 이제 떨어져 나온 상황에 120개월선을 지금 치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20개월선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한 번도 여기를 깨고 내려온 적이 요 팬데믹 때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딘가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 240개월 선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는 없고, 요즘 오늘자 이제 뉴스에 가계부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IMF보다 더 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그게 실제로 되면은 좀 많이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월봉상으로 지금 구름대 하단에 놓여져 있고, 뭐 잠깐은 여기 요런 식으로 이제 깰 수는 있는데, 얘도 어쨌든 제대로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월봉상에 이렇게 5개월 선을 이렇게 들었다 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또 떨어져야 되는 게 지금 형국입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세요. 5일선이 깨지다가 이거 한번 들어 올렸죠. 살짝 들어 올리고 깨져서 또 살짝 들어 올렸죠. 그리고 또 깨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5일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빠지려고 해도 들었다가 또 빠져야 돼요. 물론 일자로 계속 빠지다가 어디선가 들어줄 텐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분명히 또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과연 어디서 들어줄 거냐, 그 부분은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보시면 60일 30분 봉의 60이 거의 다 빠졌어요. 이렇게 다 빠졌거든요. 지금 5번 다 빠졌기 때문에 거의 바닥은 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바닥은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거지, 지금 뭐 그 실시간으로 그걸 맞추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녹록한 상황은 아니니까 굳이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단기 투자가 지금은 답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루 이틀짜리 혹은 뭐 장 중에 끝낼 수 있는 매매,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뭐 손절할 수 있거나 뭐 수익 구간에 있거나 하는 종목들은 조금 줄이던가,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좀 계좌 대응이 좀 필요한 분인 거고, 이미 뭐 늦은 상황이 많겠죠. 늦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또 빠져도 결국에는 또 21선을 들어주는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은 무조건 있어요. 반등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반등폭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등폭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고, 여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41선하고 61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안 좋아요. 데드크로스가 언제 났었냐면 여기서 났었거든요. 한번 여기 이제 분홍선하고 파란선이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빠지는 거냐면 241선이 N자로 역N자로 하방 때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61선을 이렇게 한번 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엠파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국경제 김종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주는 형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한 달 뭐 밑에서부터 치고 여기 깨진 것까지 치면 거의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은 또 해피할 수 있는 거예요. 2달 동안은.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역N자로 깨지면 이제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단기 반등할 때 일단 현금을 좀 마련하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기 깨지 않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2170포인트 뭐 요런 자리 정도를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요번 하락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오를 때 각도랑 떨어지는 각도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신은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터져서 진짜 한번 엄청난 쓴맛을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점 꼭 인정하시고요. 올라올 때 뭐 난 장기 투자해서 100%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지금 뭐 그냥 저냥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얘네가 어떻게 좀 결론이 좀 나줘야 되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가지를 보면은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 개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국채 지금 전쟁을 두 개나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고, 예, 전쟁을 두 개나 하고 있고, 파월은 금리는 인상을 해놓고 지금 동결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미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하면서 돈 풀고 있단 말이에요. 뭐 IRA인가 뭐 이거 한다고 이거 하고, 그다음 미국으로 뭐 하이닉스니 삼성전자니 뭐 대만의 TSMC니 해가지고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돈이 막 들어간다면 달러가 들어가는데 파원을 금리를 인상해서 달러의 유통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계속 돈을 푸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공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돈을 또 계속 발행해야 돼서 전쟁을 두 개를 하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국채를 계속 발행하니까 국채 가격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단타 연습한다고, 예, 단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좀 어려운 시장 중에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한 이슈를 또 앞에다 두고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예, 이제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11월이 왔고, 예, 조만간 또 중요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예,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